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각종 행사 예산을 삭감한 뒤 증액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지와 관광 정책을 재점검하라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46만 명, 내국인은 26% 줄었고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외국인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가 고사 직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와 도내 공기업에서 삭감한 행사 예산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사업에 160억 원, 일부 비대면 행사에만 20억 원 증액됐을 뿐이어서 제주도가 코로나19 대응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삭감다 삭감. 삭감이 있는 행사냐 말이야. 아니 예산 있는 거 삭감하는 게 대응이냐 말이야. 아 코로나가 나오니까 예산 삭감하고 열중 쉬어야 했냐 말이야. 모두 다 비대면,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제주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확진자 추이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 행사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비대면 행사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대면 행사도 같이. 복지 체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대면 방식인 노인과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라. 위험하니 나오지 마시라.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서비스인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자연과 휴양,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만큼 복지 정책과 함께 관광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6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제주로 입도한 A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오후 4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방문지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레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감염병 예방법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대중교통과 식당, 카페 등 55개 업종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레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24개 중점 일반 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에 1차 150만 원, 2차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파도를 세계적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가 일부 시설의 불법 허가로 시작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 수익은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두 번째 순서 김찬영 기자입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로 제주도가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지은 가파도 하우스 등 수익시설은 모두 4곳. 주민들로 구성된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2년 동안 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에 가입해 수익을 배분받은 주민은 전체 섬주민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조합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탈퇴해 60여 명이던 조합원은 39명으로 줄었습니다.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의 회계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게 조합이라는 게 협동인데 그럼 우리가 뭘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이. 그리고 알고도 싶고 조합원도. 근데 거기에 대한 뭐 투명성도 없고 뭐 건의를 한들 되지도 않고. 일부 주민들은 가파도를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불어난 협동조합의 수익을 기존 조합들만 나누려고 신규 가입 조건인 출자금을 올려 주민들의 조합 가입도 막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약 한 뭐 27, 8명이 지금 조합원이 가입됐다 그러는데 그 중에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6, 7명이 뭐 10주 이상의 그 대주주로 가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익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마을이든 불화가 안 생길 수 없고 그 다툼이 안 생길 수 없거든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주민 사이에서는 고소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합과 비조합원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과 음식업장들이 서로 영업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등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부터 민박업을 해온 한 주민은 최근 2년 동안 4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포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겨나면서부터 고소고발이 더 되고 영업을 자기네가 손님을 더 받아야 되니까 다른 식당에도 뭐 무허가 때문에 들어와서 다른 데 옮겨가지고 새로 지은 데도 있고. 이에 대해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은 매출 향상에 따른 유보금 증가로 신규 가입 출자금 기준이 상향된 것이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약해 신규 회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비조합원 주민이 운영하는 업소 측에서 오히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카드금융사의 사회 공헌 사업으로 시작된 가파도 프로젝트.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한 제주도는 사업 이후 탐방객 증가와 주민소득 창출과 같은 효과만 부각시키며 주민 사이 깊어진 갈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공동 운영으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로 7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도 안 되는 주민들만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면서 당초 목표는 사라지고 반쪽짜리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가파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가파도 프로젝트로 진행된 숙박시설과 휴게 음식점이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가파도 프로젝트의 일환인 가파도 하우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자연 취락지구에 지을 수 없는 숙박시설 6동을 허가해주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는 휴게 음식점 신고를 수리해줬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검찰과 원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원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4명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 더 큰 네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경위. 더 큰 네일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피자를 사달라고 간담회에서 건의하자 원지사가 웃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주도청 공보관실 직원은 도지사가 쏜다는 보도자료 제목은 자신이 정했고 강렬한 표현을 선택했을 뿐 기부행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업체의 죽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까지 받았다는 논란도 쟁점이 됐습니다. 원지사의 전 비서는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신이 해당 상품을 선정했고 원지사에게는 방송 직전에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도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증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눈을 감은 채 들었던 원희룡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피자 제공이 기부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겁니까? 오는 24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펜션 주인이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는 당시 사건 수사로 펜션 사용이 중단되고 예약이 모두 취소돼 폐업했다며 고유정이 펜션 주인에게 1년간 휴업 손해와 위자료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5월 판결했습니다. 고유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변론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했지만 피해자가 B씨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범행 이후에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술 조서만으로는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아 출국한 상태에서 B씨가 피해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제주도의회 간부 공무원의 불공정 인사와 갑질 의혹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도의회 사무처 일부 간부 공무원이 친분으로 근무 평가를 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재임용에 탈락한 해당 부서 공무원은 조만간 부당 인사와 갑질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벌여온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가 단식 22일째인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으로 농성 장소를 옮겼습니다. 김경배 씨는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 대상에 땅값 상승 때문에 찬성률이 높은 성산읍 주민을 50%로 하려는 것은 꼼수라며 난개발 피해를 떠안게 되는 제주도민 전체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제주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올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9조 2천억 원으로 12년 만에 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제주 개정은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에 3%를 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광영리 제주관광대학교 인근 평화로에서 주행 중이던 렌터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 33살 A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스스로 빠져나와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첫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맹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와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의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업체 4만 7천여 곳 가운데 1차로 70% 수준인 3만 3천여 곳을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줄어 감축 운행 중인 제주 도내 버스가 오는 16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5일부터 감축된 29개 노선 42대 버스를 오는 16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이용객은 9월 393만 명에서 지난달에는 448만 명으로 14% 늘었고 내일부터 과대학교까지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이용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 생물종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동기포구 해안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길이 100cm에 무게 9kg, 둘레 65cm의 상괭이 사체를 주민이 발견해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